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만세조의 임수진입니다. 저희 조는 파킨슨 병에 관한 자료로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파킨슨 병에 있어서 음성학적 자료가 왜 중요한지, 파킨슨 병의 척도로 사용되는 UPDRS 변수 및 독립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 병의 척도로 사용되는 UPDRS 변수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의 특징에 알맞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신작용, 감정장애에 관한 특징을 갖는 그룹으로 논모터 UPDRS 그룹에 속하며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 사고의 장애, 우울증, 동기부여 및 결단력의 부족에 관한 항목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만을 측정하는 그룹으로 총 1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옷 입기, 걷기, 쓰기 등이 있으며 이 또한 논모터 UPDRS 그룹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그룹은 근육 자체의 문제가 발견되는 특징을 지닌 그룹입니다. 총 2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의 떨림, 경직성 발견, 자세의 구부정함과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정도에 대한 측정들을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근육과 관련된 모터 UPDRS에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파킨슨 병의 척도가 되는 UPDRS에서 측정하게 되는 총 4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중 음성학적 데이터는 논모터 UPDRS의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섹션과 모터 UPDRS의 그룹의 첫 번째 섹션에 해당됩니다. 즉, 논모터 UPDRS와 모터 UPDRS에서 가장 먼저 측정이 되는 섹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파킨슨 병에 있어서 음성학적 자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석 중인 자료에서 타깃인 토탈 UPDRS 변수는 논모터 UPDRS와 모터 UPDRS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매저 변수 가운데 지터 변수는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에 대한 검정 결과로 값이 커질수록 소리 높낮이 변화의 불규칙 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머는 목소리의 크기 변동에 관한 변수이며 지터 변수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값이 커질수록 불규칙 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NR 변수는 소음의 음성이 섞여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변수이며 NHR 변수는 음성의 소음이 섞여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 RPDE 변수는 기본 진동수 측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쉰목소리, 낡은 음색 등이 있는 경우 RPDE 값이 증가합니다. DFA 변수는 음성에서 불규칙한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며 PPE 변수는 일정한 음높이 조절 장애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1차 데이터 탐색으로는 주성분 분석과 스크리플럿을 통하여 불필요한 독립 변수를 제거하고 상관행렬도를 이용하여 주어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R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값입니다. 스크리플럿을 같이 보시면 5개의 변수만으로 전체 데이터의 95%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밸류 값을 보시게 되면 변수가 5개일 때 0.31로 0.7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총 4개의 독립 변수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각 PC에서 선택된 변수는 시머 데시벨, 지터 DDP, DFA, RPDE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특징 및 데이터 멍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약 한 사람당 약 130번의 측정을 시행하였으며 총 5,874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평균 7일 간격으로 약 6개월간 총 24번의 테스트 타임을 갖게 되며 각 테스트 타임마다 5번에서 6번의 측정을 시행한 것입니다. 동일한 테스트 타임에 대해서 모터 UPDRS와 토탈 UPDRS 값은 같으나 나머지 독립 변수 값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테스트 타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소수점 이하의 값은 모두 정수화하여 측정 날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측정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뒤 PCA 분석을 통해 얻은 변수를 선택, 그리고 동일한 테스트 타임마다 5번 내지 6번의 데이터 값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테스트 타임별로 4개의 변수 값을 평균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평균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에 따른 환자별 토탈 UPDRS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서브젝트별로 1번에서 10번, 11번에서 20번, 21번에서 30번, 31번에서 42번까지 그린 것이고, 토탈 UPDRS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4가지 양상의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스캐터 플롯은 독립변수와 타깃에 대한 상관행렬도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파킨슨 병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Ag 변수와 타깃과의 상관관계는 0.31이었고, 모토 UPDRS는 타깃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주어진 독립변수는 모두 보이스 매저에 관한 변수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결과 음성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지터 DDP 값과 음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머 데시벨 값 사이의 상관계수가 0.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차 데이터 탐색을 바탕으로 2차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는 다중이기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을 통해 6개월치 토탈 UPDRS 값을 구한 후 실제 토탈 UPDRS 값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주성분 분석 후 걸러진 독립변수와 타깃 토탈 UPDRS만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이기 분석을 돌린 결과 코에피션트 값을 보시게 되면 P밸류 값이 지터 DDP는 0.28, 시머 데시벨은 0.87로 95% 유의 수준 하에서 기각되는 반면 RPD 값과 DFA 값은 0.05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텝와이즈를 실시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바탕으로 다중이기 분석을 돌린 결과 총 16개의 변수 중 토탈 UPDRS 값의 RPD와 DFA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는 이 모델링의 결과가 독립변수들로부터 데이터의 타깃값을 예측하는데 불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성분 분석 결과를 배제한 채 다시 다중이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토 UPDRS 변수와 AG 변수, 그리고 초기 보이스 매저 16개 독립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2차 다중이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중 공선성도 보이고 95% 유의 수준 하에서 기각되는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스텝 ARC를 통해 ARC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모델을 선택하였고, 총 12개의 독립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VIF 분석을 한 결과 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VIF 값이 가장 높은 시머 APQ5 변수를 제외시켰고, 이를 제거한 후 ARC 값이 가장 작은 모델을 재선택하였습니다. 그 모델에서는 총 8개의 변수가 선택되었고, VIF 분석을 실시한 결과 PPE와 지터 ABS가 다중공선성을 보였습니다. 이를 차례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PPE 변수를 제거했더니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도 없어졌으며 모든 변수가 유의한 값을 지니기에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 모델을 바탕으로 프리딕트 UPDRS 값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각 서브젝트의 테스트 타임별로 독립 변수 값을 대입하여 나온 결과 토탈 UPDRS 값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중회귀를 통해 구한 최종 모델이 높은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만민국 만세조의 2차 PPT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